우선 선사과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죄를 박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3달 동안 말없이 잠수를 탔다는 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이 너무 바쁘다 보니 도저히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애니라도 보려면 볼 수는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똥쓰레기 애니를 보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3연속 비슷한 구도의 썸네일을 썼다는 건데 전에 누가 왜 이쪽 루트 타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억울한 게 내가 이런 루트를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니에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에 만든 예고편을 기반으로 애니를 보고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거 보고 리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정한 작품들이니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고요. 이 씨발. 오레군의 망작 리뷰 OMR 그 33번째 작품. 우익과 근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서 취급받고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는 망작 마법과 고교의 열등생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품은 우익, 근친이라는 하나만 있어도 두들겨 맞기 좋은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우익이라는 요소로 인해 원작은 수입조차 못됐죠. 반대로 이 작품을 그저 우익, 근친이라는 요소만 가지고 보지도 않고 억가한다, 생각보다 재미있는 작품이다 라고 실드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올해 기준 2,500만 부 이상 팔려 소아온 어떤 시리즈와 함께 카도카와 3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죠. 근데 소아온도 어마금도 내가 까지 않았나? 역시 이 작품은 쓰레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들었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 괜찮은 작화. 이 작품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작품임에도 불구 지금 봐도 꽤 괜찮은 작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캐릭터들 또한 전부 괜찮은 편이죠. 캐릭터가 괜찮다는 거는 작화가 괜찮다는 겁니다. 캐릭터가 매력적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 세월인데 뒤에 가서 얘기하죠. 특히나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의 액션. 이 작품에서의 마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법, 그러니까 이런 마법이라기보다는 강화의 개념이 강합니다. 물론 그런 마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 작품에서 나오는 액션들은 단순한 맨손 격투, 검술 액션, 그리고 총격신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액션을 저는 충분히 잘 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화려한 맛은 없지만 단순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연출, 특히나 마법과 과학 그 중간 어디쯤으로 느껴지는 연출은 이 작품의 마법의 특징을 잘 살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쓸데없는 에피소드이기는 하나, 크림슨 프린스와의 대결. 그나저나 크림슨 프린스가 뭐냐 씨발. 저 중2병 감성은 이제 곧 30대여서 그런가. 난 이런 오글거리는 감성 못 참겠어. 이 둘의 대결인 16화는 꽤나 볼만했습니다. 특히 동화 액션들이 풀 2D라는 점에서 지금 봐도 꽤 괜찮은 느낌을 주는데 한몫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인공 시바 타츠야.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작품은 주인공 한 명에게 몰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쿨과 시크로 도배가 되어 있는 잘생긴 외모, 그리고 외모 이상으로 철철 넘치는 도도함. 그 도도함 속에서도 오직 동료에게만큼은 다른 따뜻함,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까지. 요소만 들으면 대놓고 비꼬려는 풍자물에서나 나올 법한 캐릭터들.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런 캐릭터들 마냥 어색하기 그지없을 것 같은데 신기할 정도로 작품 내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물론 오글거리는 순간이 있기는 있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이 작품 자체가 오글거리는 거지 캐릭터가 어색해서가 아닙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주인공의 일관된 태도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당장의 같은 3대장 작품인 어마금이나 소아온하고 비교해도俺はただいや本当に知らないって。あの時みすずさんはすでにベロベロに酔ってたし。 이런 개그씬이 등장하면 다들 당황 그 자체인데 見えた。すまない。 주인공은 당황하지만 쿨함을 유지하는 일관성을 보여주죠. 이런 일관성 덕분에 주인공이 이 작품에서 잘 녹아든 것이 아닌가. 이렇듯 이 작품은 크게 이 두 가지 장점들로 인해 취향만 맞으신다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굳이 한 가지를 더 첨부하자면 개인적으로 커플링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하렘보다는 1대1을 선호하는 저에게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차의 영역이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저거 하나 취향에 맞는다고 이 작품이 쓰레기
앞서 얘기한 부분으로 눈치채셨겠지만 이 작품은 다른 망작들과는 다르게 뚜렷한 장점이 있어 취향에 맞는 분들에게는 재미있게 볼만한 작품입니다. 그러니 저 정도의 판매량이 나온 거겠죠. 그럼 정말 우익과 근친이란 요소 때문에 망작이라고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럴 리가요. 그냥 취향차로 재미없는 작품이었음 애저녁에 때려치고 다른 작품 맞지. 제가 굳이 이 긴 26화를 꾸역꾸역 받겠습니까? 어휴 진짜 더럽게 길기도 하네. かなりイラついてるみたいだな 우선 핫했던 두 요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익. 이 작품이 우익 작품으로 찍히게 된 가장 큰 원흉 바로 마지막 화. 그니까 이 주인공 새끼가 지도 일부분을 지워버리는 장면이 하필 실제 한국적인 진해양을 날려버렸다는 점. 거기에 이 작품 초반부에 나왔던 주인공의 사상과 태도. 誰もが等しく優遇される平等な世界そんなものはありえません 그니까 차별을 이야기하며 사회를 탓하는 사람은 그저 피해의식에 찌든 민폐덩어리들일 뿐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구시대적인 제국주의 사상이 아니냐라는 건데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하나 적어도 애니 한정에서는 애매한 면이 있죠. 우리가 흔히 우익이라고 평가받는 작품들을 보자면 이름부터 시작해 진짜 모든 게 우익으로 번복된 게이트처럼 의도적으로 극우를 미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たとえ捕虜であっても殺したり奴隷にしたりはしないのです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그나저나 나는 또 저걸 봐야 한다는 거지. 진짜 때려치고 싶다. 화이트 폭스의 작품들처럼 무슨 하일 히드라 마냥 중간중간 우익 키워드를 숨겨서 넣거나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런 요소라고 해봤자 실제 존재하는 외국을 다른 국가로 바꾸고 그걸 악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솔직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본인들 나라가 주인공인데 뭐 저건 타 국가가 되겠죠. 심지어 그냥 뭐 대아시아 연합 그렇게 했던데 아니 애초에 애니 내에서 제대로 언급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 차별과 평등에 대한 사상은 무엇인가? 만약 저 사상을 계속 밀고 가고 싶었다면 모든 에피소드가 저 차별과 평등을 계속 언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런 사상이 나오는 에피소드는 딱 한 편이고 그 이후부터는 저런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1절 안 나옵니다. 심지어 초반 에피소드가 끝난 이후부터는 1과생과 2과생에 대한 차별이나 대우차에 대해서 1절 나오지를 않아요. 뭐 끽해봐야 주인공에 대한 특별한 믿음의 주인공이 一過性のプライドはこの際考慮に入れないとしてもブルームがウィードより優れた存在であることを証明してやる 그래서 뭐 딱히 이 작품이 그런 삐뚤어진 사상을 강요하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 진해양과 초반부 전개는 뭐냐? 우선 저는 원작자가 아니기에 그 원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그 안에는 거대하고 위험한 사상이 있을지 그냥 어디까지나 제 느꼈던 점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시아 쪽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바로 배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 얻어 걸린 거예요. 전개를 보면 진짜 급하게 추가 지원 병력을 보내야 해서 바로 배를 띄워야 한다는 전개인데 대아시아 연합이 중국에서 띄울 리는 없잖아요. 바로 코앞에 있는 한국을 두고? 그래서 뭐 그냥 얻어 걸린 것 뿐이고요. 차별과 평등에 대한 사상? 그냥 주인공을 돋보일 만한 전개를 위해서 본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던 거 좀 끄적였던 것 뿐입니다. 무슨 엄청 위험하고 편협한 사상, 흔한 인터넷 사상만도 못한 그런 얄팍한 내용이 무슨. 그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작품에 대한 과분한 해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할 가치가 없어. 그럼 두 번째로 이 작품의 논란인 여동생. 이건 솔직하게 말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작가가 히로인을 여동생으로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아 그런 건 있죠. 아니 굳이 여동생이 히로인일 필요가 있을까? 여동생이 히로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납득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그런 건 일절 없기는 합니다. 뭔가 엄청난 사연이 있어 보이는 관계이기는 한데 그게 꼭 여동생과 오빠 그러니까 가족 관계여야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달링 인 더 프랑키스에 나오는 여주 남주가 영혼의 파트너인데 얘네 둘이 남매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남매가 어떤 사연으로 정말 끈끈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렇게 커플처럼 보일 필요가 있는가? 그 역시도 아닙니다. 당장 노게임 노라이프만 봐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두 남매의 관계이기는 하나 둘을 커플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 커플 연출을 하지도 않고요. 아니 뭐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어서 서로 끈끈해지면 무조건 커플처럼 보여야 한다? 그러면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엘리 형제는 시대를 뛰어넘는 BL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작가 취향이 그쪽인가 보죠 뭐. 당장 옆 동네 엔딩 때문에 죽어라 욕 처먹었는데 또 여동생문을 만들고 있는 에로망가 센세 원작자나 진짜 세상 모두가 여동생을 좋아하는 미친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내여여 같은 작가도 있는데요 뭐. 그냥 네 취향이 그렇구나, 알겠는데 가까이 오지는 말아줄래? 우리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 작품의 가장 핵심 비판 포인트인 우익과 여동생은 다소 과장, 아니 과분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저걸 참고 볼만한 작품이냐고 한다면 그럴 리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런 걸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을 너무 올려치게 하는 거예요. 저런 걸 얘기할 가치도 없는 쓰레. 그렇다면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정확히는 주인공을 띄우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띄워주기는 앞서 이야기했듯 어느 정도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주인공이 저렇게 똥폼이란 똥폼은 다 잡는데 어색하거나 시공간이 오그라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 작품은 그 주인공을 저렇게 띄워주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던져버리는 수준이에요 저거는. 그렇다면 이 작품이 주인공을 띄우기 위해 무엇을 던져버리는가? 그 첫 번째는 기본적인 윤리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기반에는 현실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현실의 윤리관을 담아내거나 오히려 그 윤리관을 비꼬아서 의도적으로 불쾌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냥 이 주인공을 띄워주기 위해 기본적인 윤리관을 던져버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우익의 요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우선 우익의 발달 진해양 사건을 보자면 여기 주인공은 그 진해양 자체를 한 큐에 날려버려 정말 대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주변 사람들을 주인공 수고이를 외치면서 무슨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극찬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한 지역을 한 큐에 날려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당연히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겠죠. 그런데 극찬을 한다고요? 灼熱のハロウィン後世の歴史家はこの日のことをそう呼ぶ 이 세계관 사람들은 전부 사이코패스인가? 너 씨야 티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또라이들이야. 또 이러면 뭐 애니를 보면서 현실에 대입하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모든 창작물들은 결국 현실을 기반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사람을 대학살하는 장면을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찝찝할 수밖에 없고요. 놀랍게도 아주 좋은 예시들이 있는데 바로 카도카와 3대장인 어떤 시리즈와 소아원입니다. 어떤 시리즈에서는 제2의 주인공 엑셀러레이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는 자신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무려 1만 명이라는 목숨을 죽인 사이코 캐릭터입니다. 물론 그 캐릭터는 어디까지나 클론, 즉 복제 인간이기에 핑계를 댈 수는 있으나 작품은 클론 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엑셀러레이터는 주인공 토우마에게 갱생 펀치를 맞게 됩니다. 이후 갱생된 엑셀러레이터는 그런 자신의 죄악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죠. 심지어 구약 후반부에는 미사카 워스트라는 존재가 나타나자 그는 죄책감에 아무것도 못하고 오지게 굴립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엑셀러레이터를 비련의 다크 히어로로 보이기 위한 장치이지만 작중 내에서 그의 학살을 미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소드 아트 온라인은 어떨까요? 사실 소아원은 마고열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는데 바로 카야바 키코입니다. 카야바 키코는 소아원 1기의 최종 빌런이며 진짜 리얼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 무려 4,000명을 학살한 희대의 범죄자죠. 그런데 작품은 꾸준히 이 친구를 미화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OMR로 다룬 적이 있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요소는 결국 소아원을 바가지로 욕먹게 하며 주인공인 키리토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소아원 최악의 흠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마고열이라고 평가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한 학살을 주변 인물들이 극찬하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오버로드입니다. 喝采せよ 오버로드는 주인공이 다른 인간들을 학살하다 못해 아예 나라 하나를 통째로 소멸시켜버리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주변 인물들은 극찬하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보는 시청자들은 같이 학살을 정당화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 때문에 불쾌함과 역겨움을 느끼죠. 그럼 이 작품도 비판받아 마땅하겠네? 아니요. 이 작품은 다크 판타지이며 이러한 부분은 의도적인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학살을 불쾌하게 만들지 못해 욕먹은 게 오버로드 3기이고 이런 부분 아주 잘 살려 극찬을 받은 게 오버로드 4기입니다. お互いの初めてを交換しましょうね 다크 판타지 장르의 작품은 이러한 불쾌한 맛에 보는 장르이니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마고열이 다크 판타지인 거 아니? いいじゃありませんかダメだ
초반에 나온 개똥철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인공을 멋있게 보이기 위해 이과생, 일종의 열등생 위치임에도 일과생을 압살하고 이과생이 말하는 차별해, 그건 너희들의 피해의식이야, 그런 피해의식이 너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야 라는 책임론을 떠들어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애들을 그저 아무 논리 없이 차별만 떠들어대는 빡대가리 애새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설파하는 주인공 일행에게는 마치 그런 인간들조차 품어주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인 듯한 태도를 취하는데, 우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애초에 성적에 따라 1과생, 2과생으로 나눈 시점에서 차별입니다. 굳이 저렇게 나누지 않아도 알아서 갈라치고 은연중에 사람을 깔보고 열등감을 느끼는 게 사회인데 이걸 학교가 대놓고 나눠버린다?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죠. 뭐 작품 내에서 수업의 질이나 동아리 활동에 선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저 구분만 있을 뿐 차별은 없다 이러고 앉았는데, 그럼 도대체 저걸 왜 나누고 앉았습니까? 애초에 이과생이 그런 일을 한 사례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 이과생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낙인이 찍힌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괜히 어디까지 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한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품은 주인공을 그저 띄우기 위해 저런 차별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폄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할 가치도 없는 작품이지만, 두 번째로 이 작품이 주인공을 위해 던져버린 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이 작품은 얼핏 보면 마법을 어떤 원리와 분석을 통해 이루는 일종의 과학의 영역처럼 다루는데요. 그러다 보니 잘만 만든다면 꽤나 괜찮은 세계관, 특히나 2차 창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세계관으로 갈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작품이 세계관을 쓰는 태도는 세계 각국에서 하지 못한 것을 주인공이 해냈다, 스고이! 가 끝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만 세계관을 자세히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죠. 그냥 뭔가 엄청 길게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결국 주인공이 그 어려운 걸 해냈다, 그러고 끝이에요. 뭐 더 설명하는 게 없어요. 단적인 예시로 뭐 마법으로 나는 것은 힘들고 어쩌고 하는데 그걸 주인공이 그냥 뚝딱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다들 희대의 발견이다 하면서 주인공을 칭찬하기 바쁘죠. 근데 정작 보고 있는 저는 뭐라는 거야? 이게 더 큰 문제는 이 설명이 간단 명료하면 모르겠는데 작품 내에서 진짜 이론 설명을 한다고 오지게 떠들어대요. 화장 좀 보태서 이야기하는 거기는 한데 26화라는 긴 러닝타임 중에서 한 3분의 1을 저 설명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주인공 수고이고요. 먼치킨물은 이해하기 쉽고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주인공이 시원하게 날리는 사이다를 원하는 거지,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그런 강함을 얻게 됐고 뭐하고 주저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원펀맨에서 사이타마가 쓰러뜨리는데 그 설명이 막 원리를 설명하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재미있겠나? 물론 일종의 설명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리뷰한 킬링바이츠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킬링바이츠는 그 동물의 대표적인 특징을 간단하면서도 그림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그 설명을 엄청 길게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설명을 재미있게 하려고 성우가 노력하는 게 보이고요. 世界一怖いもの知らずの動物としてギネスブックに認定されている。 그런데 이 작품은 캐릭터 한 명 붙잡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루하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는 여타 이세계물들이 훨씬 나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여튼 무쌍은 찍거든. 저게 뭔 짓인가 싶지만 그래도 단순해서 이해하기는 편해요. 짧아서 고통도 덜 받을 수 있고. 결국 세계관도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져버리는 것은 바로 캐릭터성. 이 작품은 정말 주인공 빼고는 악역이고 조력이고 심지어 히로인인 여동생조차 근데 왜 나는 뭔가 와닿질 않냐? 조력자의 경우는 뭐 다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주인공의 도움을 받아 강해지거나 그게 아니면 주인공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주인공 스고이 하는 스고이 모세가 되고 말죠. 모든 작품들이 그러지 않냐고요?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먼치킨물들은 그렇게 다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품은 진짜 조연들을 그렇게만 쓰고 끝내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작품을 보면서 조연들이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그냥 뭐 옆에서 검도하는 애, 그냥 힘이 좀 센 캐, 안경 쓰고 남의 마력을 좀 보는 애 정도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여동생이 기억에 남기는 한데 그마저도 그냥 주인공의 여동생 혹은 오빠한테 집착하는 얀데레 딱 그 정도일 뿐이죠. 악역으로 넘어가면 그건 더더욱 심해집니다. 진짜 26화 내내 보면서 악역이라고 할 만한 애 중에서 기억에 남는 애가 하나
하나도 없어요. 진짜 끽해봐야 크림슨 프린스라는 오글거리는 명칭과 무려 마초카 슈츠가 연기했다는 거에 기억에 남는 저 붉은 머리 친구 정도? 다른 애들은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작품들이 그렇지만 주인공만큼 중요한 게 악역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킹 브래들레이, 리제로의 페텔기우스, 사이코패스의 마키시마 쇼고. 좋은 작품에는 항상 매력적인 악역이 있기 마련이죠. 하다못해 고작 2화만 출연하고 사이타마한테 한 큐에 털린 악역 보로스조차 대단히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사람들이 괜히 보로스랑 사이타마랑 붙는데 보로스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악역들이 있기에 주인공의 행보가 더 빛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메인 악역이랄 것도 없고 그냥 진짜 다 공기 수준이에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초인국에 나오는 악역들만도 못한 수준이야. 결국 이 작품은 주인공과 액션을 제외하고는 진짜 싹 다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인공과 액션이 그렇게 막 기깔나는 수준도 아니고요.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작품은 바로 나만 들어가는 숨겨진 던전입니다. 저 작품이 원작자의 성적 취향을 여실없이 드러낸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마고열은 그냥 자신의 자켓 취향을 드러낸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의외로 그게 먹힌 거고. 그럼 오늘의 한마디 그래서 도대체 왜 여동생이어야 하는 건데?